안녕하세요. 닥터베니 임연빈입니다. 제가 커리어 컨설팅을 하면서 이직 상담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직을 하는 대부분의 이유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가장 많은 이유입니다. 개인의 성장성이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직장 상사를 보면서 내 커리어의 끝이 저기구나. 물론 저도 어렸을 때 20대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제 시대에는 3년 5년 주기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직을 결심하기 쉽지 않았죠.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승승장구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길목이 열려 있거나 아니면 직무적으로 전문성을 올릴 수 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직을 결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마음에만 품고 있는 사람들도 많겠죠. 하지만 그런 분들은 언젠가 회사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개인의 성장보다 훨씬 더 2배, 3배, 제가 생각하기에는 70% 이상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 간의 갈등의 문제입니다. 상사와의 갈등 또는 동료들의 텃세, 그래서 동료들과의 갈등 또는 후임 사원이 밀어내는 경우도 있죠. 최근에는. 그래서 사람들과의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그 조직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꼭 이것을 이탈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조직의 색깔이 있으면 그 색깔과 나는 잘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직을 결심하기 전에는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직에 대해서 3가지 여러분들께 당부와 그리고 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반드시 이직을 하기 전에는 이 3가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커리어를 보다 넓게 보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즉 당장에 내가 이 일이 좀 힘이 들겠지만 내일이 더 좋아지고 그리고 내년이 더 좋아지고 10년 후가 더 좋아진다면 분명히 그것은 커리어적인 매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스트레스보다 5년, 10년, 20년, 30년을 보면서 자신의 커리어를 조금 더 길게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도 너무나 좋은데 미래도 너무나 좋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그런 직무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쉽고 나중에도 쉬울 수도 있죠. 우리가 이런 직무들을 직무적 가치를 높은 직업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직무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벽이 굉장히 낮다라는 뜻이죠. 그만큼 직무적인 매력이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긴 호흡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바라보고 단지 지금이 힘든 것인지 아니면 이게 영원히 힘들 것인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한 다음에 그 커리어에 맞춰서 내 커리어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을 참든가 아니면 이것은 미래에 가도 난 너무나 힘들 것 같아 라고 하면 긴 호흡을 보고서 새로운 커리어나 새로운 직무를 준비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직을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고 그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서 내 이직을 미루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동료에 대한 책임감, 회사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응당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진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프로젝트는 사실 내가 없어도 진행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15년차, 20년차의 베테랑이시면 분명히 팀장님이실 거고 팀장님이면 회사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팀장님이라 하더라도 팀장이 없어도 차하위자가 그 팀장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도 있고 또는 팀장이 없어도 잘 굴러갈 수 있는 겁니다. 허면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밖에 안 된 주니어 직원들한테 이 프로젝트가 너 없으면 절대로 돌아가지 않으니 끝날 때까지 꼭 우리 회사에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단지 3일, 5일 정도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프로젝트의 기간이 5개월, 10개월 또는 2년, 3년 이렇게 긴 호흡을 가져가는 프로젝트도 많다는 점이죠. 이럴 때 저는 이런 조언을 드리곤 해요. 회사가 근로자들을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그냥 회사의 입장에서 너희들이 우리한테 필요 없는 존재이니 그냥 네 사정은 모르겠고 그냥 나가줬으면 좋겠다. 왜? 우리는 인건비가 들어가고 너는 회사의 안 좋은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니 지금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퇴사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당 요구를 합니다. 그럼 이직을 할 때는요? 이직을 할 때는 회사의 책임을 응당 다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도 어느 정도는 그 사람이 이직을 할 것이라는 예상도 분명히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없어졌을 때 그런 대책들을 어느 정도 다 갖고 있기 마련이죠.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모든 직무나 모든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인사나 이직자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저에게 쌓여진 직관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입장을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이직을 끌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레퍼런스 체크라든지 조직의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라도 그 회사에 대한 배려를 해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직에 대한 통보를 언제 할 것이냐, 우리가 이런 입장을 보았을 때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대로 맞춰서 이직에 대한 준비나 앞으로의 전략들을 쌓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모든 이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무엇이냐? 회사를 퇴사한다. 연차를 다 쓴다. 그리고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갖고 그 휴식 기간 동안 나는 해외여행을 가든 못해왔던 취미를 하든지 이런 나의 시간을 쓴다. 그리고 나서 1, 2개월 정도 있다가 나는 이직을 한다. 모든 이직자들의 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컨설팅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 퇴직을 한 이후에 이직, 즉 구직을 시작했을 때 입사할 확률이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업의 인사관리 시점을 봤을 땐 기존의 기업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스카우트한다는 느낌으로 데리고 오는 것과 구직 시장에 놓여진 사람들을 우리 회사가 아니어도 뽑을 수 있겠지만 데리고 오는 것은 느낌상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퇴사를 이미 결정한 상황에는 약간의 리스크도 있습니다. 퇴사를 한 이후에 구직 상태에 놓여진 사람들을 봤을 때 인사에서 보는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조직의 문제로 떨어져 나온 것은 아닐까? 조직 적응에 실패에 대한 문제 또는 조직의 트러블을 일으키고 나오진 않았을까? 왜 대책 없이 나왔을까? 또는 다른 회사들도 아직 데려가지 않았는데 왜 우리 회사가 데려가야 될까? 이런 의구심이 조금 들 수 있겠죠. 그래서 면접을 볼 때도 더 강화된 면접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 저도 인사팀장을 하면서 구직 상태에서 오랫동안 놓여진 사람들, 특히 6개월, 1년 이렇게 된 사람들을 보면 더 면밀한 검증을 하거나 전 회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심층적으로 물어본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기업에서 굉장히 큰 리스크이기 때문이죠. 자, 다시 정리해 봅니다. 이직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세 가지는 첫째, 자기 커리어에 대한 비전을 아주 긴 호흡을 보고 해라. 그리고 자신의 커리어 비전을 설계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입장에서, 즉 회사의 입장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장을 조금 더 먼저 고려해서 이직 전략을 세우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퇴직 후의 달콤한 휴식보다는 재직 시에 이직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직 상담을 오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회사를 원하십니까? 어떤 직무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 회사만 아니면 돼요. 이 직무만 아니면 돼요. 여기만 아니면 저는 어디 있는지 다 좋을 것 같아요. 설마 여기보다 못하겠어요? 이런 경우 많습니다. 우리가 이직을 할 때 지금의 직무와 회사가 너무 싫어서 밖으로 튕겨져 나가려고 할 때는 오히려 이 노동시장 봤을 때 더 좋은 잡을 갈 수 있다라고 보장하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은 좀 공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죠. 노동 생태계상 이 사람이 이 기업에 이 직무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진 부분이죠. 물론 정말 운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시장에서 그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기업에 그 정도의 직무에 있었던 겁니다. 본인이 특별하게 자기 개발을 하지 않거나 경험이 엄청나게 쌓이거나 지식을 엄청나게 늘리지 않은 이상은 당장에 다른 곳을 가더라도 비슷한 곳 외에는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회사와 직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너무 낮춰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3년 전과 지금이 노동시장이 분명히 다를 수도 있고요. 3년 전에 여러분들은 신입이었지만 지금은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시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이라는 것이 오히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곳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잘 기억하시고요. 이직은 회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